정이 가는 하루. 안녕하세요. 이따가 친구를 잠깐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일찍 준비를 해버려서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이렇게 켜봤습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어린이집 보육 실습 후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저는 법인 어린이집에 실습을 나갔고 2학년 2학기 때였나? 그때 봉사를 나갔던 어린이집으로 3학년 때 보육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17년도에 실습을 했는데 좀 많이 지났지만 댓글 중에 보육 실습 후기 영상을 찍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좀 오래돼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거 다 솔직하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봉사를 했던 곳에서 실습을 했기 때문에 크게 낯선 어린이집에 대해서 낯선 거는 없었고 교육봉사 때도 그렇고 보육 실습 때도 그렇고 시작 전에 원감님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 원감님께서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무래도 위생과 안전이겠죠? 그래서 머리가 저도 그때도 이만큼 길이었는데 단발이신 분들은 안 묶어도 되지만 저는 머리를 묶는 게 아무래도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위생적으로도 그게 맞기 때문에 머리를 묶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손톱의 길이도 짧게, 그리고 매니큐어도 바르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원래도 손톱을 짧게 자르는 걸 좋아해서 이 정도 길이면 좋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은 각 학과에서 나눠주는 보육 실습 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그거를 챙겨가면 되고, 그리고 수첩. 아무래도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그때그때 받아 적기 좋은 전 손바닥만한 수첩을 준비해서 항상 앞치마에 넣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그 볼펜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앞치마랑 그리고 실내화 이렇게 준비해 갔었습니다. 앞치마는 제가 여기로 보육 봉사를 하러 가기 전에 교회 근로라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2달 동안 방학에 근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뒤로 앞치마인데 뒤에 묶는 끈으로 돼 있는 앞치마 있죠. 그거를 사간 거예요. 근데 현재 앞치마를 아예 안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이거는 원마다 다른데 앞치마를 하는 어린이집이라면 보통 이렇게 원피스형 앞치마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그것도 모르고 진짜 그냥 조리할 때 입는 앞치마? 그런 거 사가가지고 2학년 때 초였나? 봉사를 하기 전에 갔던 건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계셨던 선생님은 그냥 아직 학생답고 귀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창피해서 앞치마를 새로 살까 하다가 그냥 아까워서 그거 입고 2달을 보내고, 교육 봉사를 했을 때는 원피스형 앞치마를 사서 갔었고, 보육 실습 때는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맞춤 앞치마를 제작해서 나눠주셔가지고 여기에 무슨 아동보육과 김민정이라고 적혀있는 앞치마를 하고 보육 실습을 하러 갔었습니다. 저는 봉사 때는 만 3세에서 교육봉사를 했었고 실습은 만 5세에서 보육 실습을 했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많이 낯가리고 수줍음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은데 그때는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막 아이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이제 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걱정되고 선생님이 나를 나쁘게 안 좋게 평가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그냥 무한대 걱정이 들어가지고 진짜 말도 진짜 너무 작게 이야기하고 상호작용할 때도 그냥 진짜 그 아이만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작게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선생님께서 상호작용할 때나 그냥 뭘 할 때든 크게 자신감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자신감 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7세 때는 낮잠 시간이 없지만
제가 봉사했던 만 3세는 낮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낮잠을 처음 재워봤는데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낮잠을 재우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양옆에 친구들을 원감님 따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재우고 있었는데 원감님께서 아이를 등지면 안 되고 무조건 모든 아이들이 제 시야에 확보될 수 있도록 앉아서 그 방향으로 재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완전 뭔가 역시 현장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실습 때 6주 했었고 처음에는 지도교사 선생님을 관찰하면서 보면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배웠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부분 수업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실습생들도 매일매일 일지를 쓰게 되는데 그 일지에 나와 있는 주제에 맞춰서 부분 수업을 준비해 가면 돼요. 저는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게임 명화, 도서, 음악 이렇게 이 4개 중에서 이 4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는 게 이 4개인데 이것들 중에서 선생님이 그래도 제일 자신 있는 수업을 준비해 오세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래도 아이들이 게임을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가지고 게임을 준비해 갔었는데 제가 준비해 갔던 게임이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시장에서 여름 관련 물건을 사오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2팀으로 나눠서 양쪽에 앉힌 다음에 여기 제가 그 돼지 저금통을 만들었었거든요. 돼지 저금통에 양쪽 끝에 놓고 한쪽에는 여름 물건들을 쫙 깔아주고 2팀이 장애물들을 지나면서 그거를 구매하고 선생님이 상인 역할을 해주시고 그거를 구매해서 거스름돈을 여기서 7세는 이제 간단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거스름돈을 맞게 계산을 한 다음에 저금통에 넣는 게임이었는데 저는 처음 생각으로는 되게 아이들도 재밌어 하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러면 평가도 되게 좋게 나오겠지, 나만 상호작용을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승부욕이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하필 져서 게임이 끝나자마자 바닥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더 하고 싶다고, 나 이대로 못 끝낸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아이한테 게임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 팀도 이긴 팀도 너무 잘해줬다, 이긴 팀도 진 팀도 서로 너무 잘해줬다고 박수를 쳐주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울음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결국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개입해 주셨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음악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이 안 나와서 그랬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실습을 가게 되면 지도교사 선생님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습을 나가게 되면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보통 주제를 알려주시고 저희는 아직 잘 모르니까 이런 류의 활동을 준비해 주시면 아이들이 잘 참여할 거예요 라고 많이 힌트를 주세요. 그러면 요즘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부분 수업을 준비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분 수업 후에 끝나고 아이들이 하원한 후에 선생님께서 오늘 부분 수업에 좋았던 점은 어떤 건지 아쉬웠던 점은 어떤 건지 이야기를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또 공부를 해서 그 다음 주에 올데이를 하게 됩니다. 올데이가 뭐냐면 제가 그동안 선생님의 하루 일과 진행을 받고 부분 수업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올데이 때는 제가 아이가 등원할 때부터 하원할 때까지 저 혼자 모든 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처럼. 그래서 저도 올데이를 했는데 그날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너무 아쉬웠고 내가 진짜 이 길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너무 허탈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서 끝나고 선생님 피드백 해주실 때 그냥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올데이 때는 제가 보통 실습 일지를 쓸 때는 선생님께서 계획을 미리 쫙 짜주시고 저는 그날의 평가를 적으면 되는데, 제가 올데이 할 때는 제가 계획을 미리 쭉 뽑아서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선생님께서 수정해 주시고 제가 최종을 한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교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올데이를 하게 돼요. 수업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 수업에 맞게 하루 일과를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7세라서 아이들이 소통도 잘 되고 말도 잘하고 잘 따라줘서 조금 연령 덕을 얻은 거는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크게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제 목소리가 막 이렇게 막 뭐 하자 하면 울리는 이렇게 크게 꽉 채우는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붕 떠버리는 목소리여가지고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7세는 정리 시간을 알려줄 때, 지금 뭐 영화반도 몇 분 뒤에 숫자가 어디에 가면 정리하자라고는 하는데 아이들은 잘 영화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7세는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10시 10분이면 애들아 이제 숫자 4에 김바늘이 숫자 4에 가면 정리할 거야 라고 미리 예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저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린이집마다 지도교사 선생님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저의 지도교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교실에서 계속 본 게 아니고 교실에 계셨다가 나가셨다가 계셨다가 나가셨다 하셨는데, 제가 뭔가 선생님 앞에서 정리하자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선생님이 나가면 그때 애들아 이제 조금 있으면 정리해야 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하루 일과 중에 정리할 때마다 선생님이 없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오면 애들 정리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피드백 하는 시간에 선생님께서 7세니까 정리하는 시간을 미리 김바늘이 어디에 가면 정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쌓기는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주도적으로 아이들끼리 협동놀이가 많이 되는데, 미술 영역에서 제가 실습했을 당시에 아이들이 저한테 좀 비행기, 곤충, 공주를 많이 그려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데이 하는 날 쌓기 그리고 역할 영역에서는 아이들이 거의 그냥 자유롭게 놀게 두고, 만약에 다툼 상황이 일어났을 때만 그때만 제가 개입해서 갈등을 풀어줄 정도만 하고 거의 미술 영역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들 그림 그려주고. 근데 피드백 했을 때 선생님께서 한 영역에만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역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랑 상호작용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정말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올데이가 끝나면 이제 진짜 실습은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올데이가 끝나면 이제 실습 마지막 주예요, 거의. 그래서 이제 올데이가 끝나면 아이들이랑 이제 서서 이별 준비하고 실습 서류 선생님이랑 지도교사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하고 하는 작업을 하면 진짜 마지막 날이 찾아오게 돼요. 실습 마지막 날 저는 지도교사 선생님께는 그때 액세서리, 머리끈이랑 립스틱 사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드렸고, 아이들한테는 양말 이렇게 말아가지고 안에 사탕 넣어서 연필 꽂아가지고 사탕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편지 조금 한 명씩 다 편지 써서 선물을 준비했었고, 이렇게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인사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야기 나누기 하는 시간처럼 앞에 앉아서 아이들이랑 그동안 있었던 것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인사하고, 선생님은 다시 학생 선생님이어서 다시 학교로 가서 공부를 마저 더 하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한 명씩 이름 부르면서 선물 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인사를 끝냈어요. 그렇게 실습이 끝났습니다. 제가 말을 그동안 후기 영상 찍었던 것들에서도 느꼈을 것 같지만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좀 막 횡설수설하고 이래서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지만
저의 실습은 이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놀이 중심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때랑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는 간편 보육 일지가 거의 보편화돼가지고 일지 쓰는 것도 많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가 실습을 했던 어린이집이 제가 있는 지역에서 일지가 되게 어렵다라고 소문이 났던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때 일지를 탄탄하게 배워놔서 지금 간편 보육 일지를 쓰는데 너무 쉬워요. 그리고 다른 초임 선생님께 여쭤봐도 처음 쓰는 일지인데 되게 어렵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지에 겁먹지 말고 지도교사, 그리고 옆에 지도교사 선생님도 있으시니까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실습처를 구하는 방법은, 근데 실습하는 어린이집 조건에 몇 인 이상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그런 거를 잘 알아보셔가지고 어린이집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어디에 학교 재학생 누구누구입니다 소속을 밝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습이 되는지 가능한지 여쭤보고 그렇게 직접 구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못 구했을 때는, 저는 그때 너무 귀찮아가지고 미루다가 못 구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봉사했던 데서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잘 연결해 주셔서 그렇게 실습을 하게 된 케이스고, 다른 친구들은 다 직접 전화를 돌려가면서 실습처를 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습할 때 준비물은 실내화, 그리고 앞치마, 그리고 여분 머리끈, 그리고 텀블러, 그리고 수첩, 볼펜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어린이집에서 네일아트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셔요. 저희 어린이집도 네일아트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실습생은 아직 학생 선생님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손톱은 그래도 유아반이면 모르겠지만 영아반은 아무래도 몸 접촉이 많고 기저귀 가리도 할 때 손톱이 길면 위험하기 때문에 손톱을 바짝 깎는 게 좋고, 그리고 네일아트는 만약에 하더라도 큐빅 같은 거 없는 그냥 단색 네일이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네일아트가 없는 손톱으로 실습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건 용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용기가 너무 없었고 자신감도 없어서 실습하는 내내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앞으로 실습 나가게 될 선생님들께서는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실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실습을 하면서, 그리고 보육교사를 하면서도 실수를 했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처음인데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든든하게 지켜봐 주시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마다 진행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되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지나 이런 거는 몰라도 실습한 첫날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어린이집 일지 틀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샘플도 주세요. 그러면 그거 보고 공부를 하면 되고, 모르는 거는 그때그때 선생님께 여쭤보면 돼요. 그리고 일지를 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지를 또 피드백 해주시기 때문에 실습 마지막 주의 일지는 정말 거의 그동안의 일지 중에 거의 완벽한 일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도 그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실습하기 전에 만약에 제가 5월 10날 실습을 하게 되면 그 실습처에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실습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이나 알아야 할 것들을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방문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실습하기 전에 한번 방문을 해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준비해야 할 서류나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들었었고, 그래서 보건증을 하면 미리 발급받아 오라고 하셔서 보건증을 준비했었거든요. 실습 날짜 전에 미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번 방문하셔서 준비해야 될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찍은 거라서 빼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영상 그리고 횡설수설해서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영상을 보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생겼거나 그리고 그 외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바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보잘것없는 후기 영상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습 파이팅!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목소리만 추가해서 영상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교사 선생님한테 예쁨 받는 방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인사를 잘하고 잘 웃고 아이들에게 잘하고 그리고 헤어라는 것들을 잘하고 하면 다들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기본을 잘 지키면 지도교사 선생님한테 미움을 안 받고 6주 동안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사 그리고 밝은 웃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필요한 지식이나 필요한 지식은 솔직히 이론으로 배웠던 것들이랑 또 현장에 나가면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 실습을 하러 가서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랑 대화할 때 비속어나 은어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정말 바른말 고운말이라고 하죠. 막 그런 말들을 사용해서 아이들과 대화하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저도 뭐 이론으로 배운 것들은 많아도 머리에 들어온 거는 없고 또 뭐 일지 이렇게 쓰는 거다 이론으로는 배웠지만 어린이집마다 또 틀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어린이집에 맞는 일지를 배우고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몸으로 익히고 현장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장은 그냥 편하신 거 입고 가시면 돼요. 제가 다녔던 곳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나 찢어진 바지는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치마를 입게 되면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나 그리고 그냥 얌전해 보이는 바지 이런 거를 많이 입고 갔었고 처음에는 거의 청바지 이런 거 입고 가다가 시간 흐르면 그냥 고무줄 바지, 고무줄 치마, 원피스 이런 거 많이 입고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가 제일 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점이나 뭐 아쉬웠던 점은 그래도 제일 순수한 아이들이 제일 순수한 생명체라고 해야 되나? 아직은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이랑 지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되어서 좋았고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용기나 자신감이 부족했던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